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요일 서울 여의도 정치권에서 나오는 깊숙한 얘기들을 모아서 또 별도로 추가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정가 뒷담화 2월 1일 순서 시작합니다. 지난주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일단 그 야권 안에서 보수 우파 진영 안에서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처리한 것이죠. 자, 그 제명 처리를 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아마 쏟아낼 겁니다. 당장 주 초에 장동혁 대표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데 그 대표연설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하면서 아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깜짝 놀랄만한 변화를 보여주는 모습, 그러니까 당의 정체성을 새로 확립하고 보수우파 정당으로서의 그 모습을 아마 각인을 시키는, 알리는 그런 메시지도 나올 것이고, 무엇보다도 강력한 대여투쟁, 지금 민주당 정권 상당히 혼란스럽죠. 정청래하고 조국이 합당 밀약을 맺었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공천 뇌물 게이트, 그리고 또 통일교 스캔들이죠. 자, 이런 것을 해서 쌍특검을 요구를 하면서 8일 동안 단식을 했던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수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 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많은 매체들이 좌파 매체는 물론이고 우파 매체 중에서도 한동훈을 내침으로 해서 장동혁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선거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뒤가 안 맞는 전망을 내놓는데 일부 언론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을 내친 것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다 알면서도 지방선거를 포기하고 사실상 지방선거는 참패하는 것을 감수를 하고 감수하고서라도 자기 대권 경쟁자인 한동훈을 배척을 하기 위해서 한동훈을 제명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우파 안에서도 참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주장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그 이야기고 과연 이 정치 분석을 하는 자질이 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주 기본적이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하면은 가장 먼저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사람은 바로 장동혁입니다. 참패를 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고 바로 비대위 체제로 들어가죠. 그런데 어떻게 참패를 감수를 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참패하게 되면은 본인이 어떤 자기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도 없어집니다. 그때 되면은 한동훈하고 경쟁 이런 것을 따지기도 전에 참패하면은 그 자기 대권 주자, 지금은 여론조사에서 1위로 올라서 있지만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과거에 1위로 했다가 무너진 사람들 상당히 많죠. 그 전에 김무성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짝 1위하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하면은 불을 보듯 뻔한데 장동혁이 지방선거 패배를 감수를 하고 자기 대권 경쟁자인 한동훈을 내쳤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패배하면은 바로 장동혁의 정치 생명도 사실상 이 대권과는 멀어지는 그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장동혁은 진짜 이유는 뭐냐? 한동훈, 물론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본인이 제대로 해명하지도 않고 그냥 어물쩍 넘기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그 현실적인 문제가 됐었죠. 그것도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의결을 하고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당 시스템을 거친 거다. 이렇게 어떤 당위성, 어떤 정당한 절차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마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고 장동훈 대표가 제 유튜브에 출연을 했어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죠.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앞장선 그 부분입니다. 계엄은 비판을 할 수가 있다고 쳐도 곧 계엄을 선포를 했다고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분명히 좌파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걸 한동훈이
추진을 한 겁니다. 도모를 한 겁니다.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유승민하고 같은 거죠. 그때도 유승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 끌어내리고 나서 실시된 조기 대선에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바른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한동훈도 윤석열 전 대통령 낙마를 시키고 본인이 그 다음에 대권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대선 후보 경선에까지 나왔죠. 자, 그런 세력이 당내에 계속 남아있으면은 그때 한동훈뿐이 아니고 지금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한 14명 데리고 남아있으면은 이거 계속 분란입니다. 끊임없이 분란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 지방선거 직전에 이 공천을 요구를 하면서 자기들이 이 한동훈을 비롯해서 한동훈 지금 원내에 진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그러면은 당선이 좀 가능성이 높은 대구 같은데 예를 들어서 빈자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해서 빈자리가 생기면은 조용 자리나 이런데 내가 거기 가겠다, 공천 타오 이렇게 해서 그때 되면 더 큰 분란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한 4, 5개월 남아 지금이 아마 적기다 그 해서 정리를 했다. 두고 계속 같이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자기 대권 경쟁까지 이렇게 맞물리면서 계속 분란이 일어나니까 일단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한동훈을 내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한동훈 퇴출 이후 어떻게 할 것이냐. 장동혁도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취재를 한 바도 그렇고 들리는 이야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내치지는 않죠.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여기저기서 막 이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겁니다. 이번 주에 깜짝 놀랄 발표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 싹 다 바꾼다. 이런 구상이 장동혁, 그러니까 한동훈을 퇴출시키고 나서 장동혁 대표의 머릿속에 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내일부터 아마 숨가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언제까지? 2월 19일. 2월 19일 그 전에까지 이제 2월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나오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전에 이 설 연휴가 있죠. 설 연휴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나오기 전에 설 연휴 동안 설 민심, 차례상 민심을 겨냥을 해서 여러 가지 획기적인 대안들, 정책들 아니면은 인물들을 막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을 차츰 끌어올려서 설 민심 때 좀 폭발을 시키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지방선거까지 밀고 가는, 자, 그래서 승리를 하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여의도 정가에서도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체제 전환을 시도를 한다는 말이 많죠. 체제 전환. 아예 지금 한동훈이 비대위원장하고 당대표하고 그때 선거를 치르면서 총선을 치르면서 좌파 출신들, 김경률이나 하문경 좌파 출신들 중에서 제대로 전향을 하지 않고 끌고 들어와서 이 우파 보수 정당, 정통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안에서 다른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원내 당협위원장도 맡고 있고 또 친한계로 불리는 이 패널들, 시사 패널들, 변호사들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도 또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 그래서 체제를 완전히 이 정통 보수 우파 정당으로 다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층을 일단 결집을 하고 그 결집한 그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 이제 당명도 바꿉니다. 당명도 보수의 가치를 좀 높이는 공화, 자유 이런 것이 들어가는 쪽으로 당명을 바꿔서 정말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표방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걸로 선거를 치르면은 지방선거까지는 날짜가 있으니까 선거를 치르면은 충분히 지지층도 끌어안고 그 모습에 새로 변화된 모습에 중도층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것을 위한 작업들이 당장 내일부터 아마 이번 주에 쏟아질 거다.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아마 숨가쁘게 전개가 될 텐데 당명 개정 작업은 이미 당명 공모전을 통해서 추려진
당명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당 최고위원회에서 보고를 한다. 그런 계획이고, 그런데 당명은 이제 당헌 개정 관련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주에 최고위원회의까지 해서 새로운 당명이 여러분 앞에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새로 선임을 합니다. 그전에는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당대표가 보통 맡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당대표는 다른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당내 인사들로 중진위원급으로 해서 당 오역에 포함시킨다. 이런 방안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인재 영입을 상시화하기 위해서 인재 영입위원장을 그냥 선거 때만 반짝하는 게 아니고 상설적으로 만들어서 당 5역에 같이 포함시킨다. 당 5역이라는 것은 보통 당 3역 하면은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원장이죠. 그리고 당 4역 하면은 대변인까지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인재 영입위원장을 포함시켜서 당 5역으로 만들어서 상시 인재 영입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여러 사람들을 접촉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재 영입을 시작을 하면은 깜짝 놀랄 인물이 영입이 될 수도 있다. 저하고 서정훈 변호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 조국을 수사를 했던 강백신 검사, 지금 대구 고검에 자천돼 있는 강백신 검사나 지금 박상용 검사, 우파 유튜버도 출연하기 시작했죠. 박상용 검사. 그리고 또 다른 검사들도 많습니다. 징계를 당하거나 아니면 탄핵을 당해서 직무가 정지됐던 좌파 수사를 하다가 보복을 당한 그런 검사들도 충분히 영입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관료들 중에서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 억지로 여기저기서 막 쫓겨난 관료들 많습니다. 그런 관료들. 상징적으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이런 사람들도 다 영입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종의 법대로 해서 한 100명 정도는 끌어모을 수 있다. 근데 다 지명도도 있고 실력도 있고 좌파와 맞서왔던 그런 사람들이 무더기 영입이 될 수 있고 이게 아마 순차적으로 쭉 발표가 나올 겁니다. 이번 주에도 인재 영입위원장을 비롯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역할이 많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도부에서 지난번에 한동훈 제명에 찬성을 했던 사람들이 신주축 세력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그때 7명이 제명에 찬성을 하고 양향자가 기권하고 한동훈이 국회의원 배지를 사실상 달아준 우재준이 반대를 했죠. 그 7명이 이제 딱 포진을 해서 최고위원회를 이끌면서 일사불란하게 나갑니다. 장동혁 대표, 그리고 신동욱, 김재원, 김민수, 조광한 최고위원, 그리고 정정식 정책위의장, 송인석 원내대표, 여기가 이제 최고위원 멤버인데 선거를 준비하고 인재 영입하면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 정희용, 고령 성주 7국, 경북의 국회의원 정희용입니다. 그래서 정희용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이 8인 체제가 새로운 변화를 하고 사람들도 영입을 하고 끌어모으고 또 여러 가지 정강 정책도 지금 다 보고 있죠. 보수색을 강화하는 우파, 정통 우파의 이념을 집어넣는 정강 정책도 치고 있습니다. 김종연이 가지고 왔던 기본소득 이런 거는 다 빼버리고. 자, 그래서 탄탄한, 튼튼한 보수 정당을 지금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러 인재 영입도 있을 거고, 인재 영입을 하려면은 안에서 분란만 일으키는 이 사람들은 쳐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가 지금 원외 당협을 재정비합니다. 원내는 어쩔 수 없죠. 지금 16명 친한계라고 집단 성명을 냈던 16명은 자기들이 나가지 않는 한 그냥 스스로 개파에서 이제 한동훈이 나갔기 때문에 안에서 친한계 이것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외에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쪽이 원외 당협위원장이죠. 원내 당협위원장 20몇 명도 지난번에 한동훈 쪽에 서서 지지를 했는데 그때
그 원외 당협위원장은 한동훈이 다 데리고 왔던 사람입니다. 대부분 데리고 왔는데 선거에 내보냈는데 선거에서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 한동훈을 막 지지를 하는 그런 그 어떤 방송의 패널로 나가는 그런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원외에 있고 그쪽에서 장동혁 대표를 퇴진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에 조직강화 특별위원회가 지금 이 정비를 하는 그 상황도 이번 주에 빨리 진행이 되면은 이번 주에 그 속아내는 그리고 그 자리에 또 새로운 인물을 영입을 하는 그 작업들의 기초가 딱 끼워진다는 그런 로드맵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오늘부터 시작된 한 달이 운명의 한 달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여러 조치들 초반에 취해서 4월 그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지방선거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재명 들어선 지 이재명 집권한 지 딱 1년 만에 실시가 되는 선거인데다가 또 10개 정도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으니까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또 더 넓게 보면 한 달 동안, 이번 달 한 달 동안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여러 조치들을 내놔야 되고 실제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민심이 이제 어떻게 따라줄지 문제죠. 민심, 여론조사. 지금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지지율 결과가 계속 나왔죠. 한동훈이 계속 한동훈 친한계가 반발을 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그 ARS 조사에서는 그래도 오차범위 안으로 막 들어가는데 민주당하고 이 전화 면접원 조사, 갤럽 같은데 이런 데서는 그냥 더블 스코어가 나고 하는 그 상황인데 이제 어쨌거나 좀 지지율을 좀 확보를 하고 지지율이 끌어올려져야지 이게 지방선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번 주 초부터 여러 가지 조치들을 내놔야 된다. 당면 개정도 그렇고 당면 개정이라는 게 그냥 간판만 바꾸는 게 아니고 분위기 일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강 정책 완전히 바꿔서 국민의힘에 실망을 한 보수청을 다시 끌어들이는 그 작업도 필요하고 이 당무 감사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이 당협을 정비를 하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평가 기존에 미달하는 당협위원장들은 교체 대상에 올리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친한계와 친한계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지금 언론의 분석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당 지지율은 인재 영입하고 그대로 맞물려 있죠. 인재 영입. 어떤 인물들을 데리고 오느냐. 그리고 인재 영입위원장부터 해서 어떤 인물들이 포진을 해서 활동을 시작하느냐. 이런 시일 내에. 그리고 대략적인 방향, 인재 영입의 방향 이런 것들이 나오고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 한 명씩 이렇게 등장을 하면은 지지율은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4일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해서 전반적인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절차를 갖고 나서 5일과 6일 험지를 먼저 방문을 해서 1차 전국 투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하고 호남을 5일과 6일 방문한다. 자, 이런 스케줄도 잡았습니다. 일단 내부 정비를 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험지를 먼저 방문을 하는,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갇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보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장동혁에게도 다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주인데 좌파 진영에서 자중 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이런 여당 복이 생길 수 있는, 지금 좌파 진영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하죠. 국민의힘이 서로 이렇게 흔들리니까 참 우리는 야당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야당 복은 다 끝날 때가 됐고
국민의힘에서 여당복을 누릴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정청래하고 조국이 이 김어준이 이제 배후에 있으면서 이 합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을 완전히 패싱했죠. 그래서 친명계가 지금 난립니다. 이 정청래를 향해서, 조국을 향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번 주에 갈등이 폭발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고, 또 강선우하고 김경 공천뇌물 스캔들, 이 두 사람이 이번 주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초에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테고, 그리고 김병기, 지금 그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죠. 김병기도 곧 소환이 되는데, 특히 김경의 PC에서, 황금 PC라고 불리는 거기서, 현역 국회의원 9명, 이재명 대표 때 지도부에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9명의 이름이 지금 나돌고 있는데, 이번 주에 그 명단이 공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이 뇌물 스캔들이 일어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쌍특검, 장동현 대표가 당시까지 했던 통일교 특검하고 공천뇌물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특검이 실시돼서 이재명 정권을 파헤치기 시작을 하면은 지금까지와는 완전 새로운 국면이 일어난다. 그런 구상까지도 장동혁의 머릿속에서는 다 있었을 것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내일 월요일에는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쇼가 있습니다. 예,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